육모는 맞추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등급 짧으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육모 1등급이면 뭔 상관이 있어. 육모 1등급이면 대학 간답니까? 수능나 3등급 나오면 대학 못 가는데? 육모 중요할까요? 6월 모의평가라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먼저 좀 브리핑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월 모의평가라 하면 현 고3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 가장 중요한 시험을 정말 10중 8, 9는 10중 9? 아니 10중 9.5 정도는 그냥 지나간다 라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육모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인을 박아줘도 이게 실제로 중요한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말로만 중요한 거구나. 열심히 볼 거야. 잘 볼 거야. 이렇게 그냥 다짐만 하고 끝나지, 실천적으로 자기가 과거에 5월 전에 본인과 5월 이후에 자기의 모습이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 마음가짐부터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할게요. 6월 목표는 기본적으로 재수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위치가 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시험일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EBS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첫 번째 시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험 출제 기간이 올해 처음으로 평가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육모평의 기조가 수능으로 이어질 확률은 매우 높다라는 사실을 갖고 있다면 진짜 섣불리 볼 수 없겠죠. 난이도도 수능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문제의 질적 수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세트를 낼 때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인력이 동원된다면, 육모평은 제가 듣기로는 한 20명 정도가 동원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퀄리티가 엄청 좋겠죠. 이 20명이라는 숫자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설 모의고사들 있죠. 뭐 이감이나 한수 모의고사, 뭐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 모의고사는 출제위원들이 5명에서 10명 미만, 10명 사이에서 만들어진 모의고사인데, 그것조차도 매주 찍어내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퀄리티, 그것을 만드는 기간 자체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밖에 안 됩니다. 사설 모의고사. 하지만 6월 모의평가는 이거를 문제집을 제작하는 기간 자체만 한 달 정도가 걸리고, 최소한 20명 정도의 평가원, 평가 출제진, 그리고 검토진들이 달라붙어서 최고의 퀄리티, 그리고 올 수능의 방향성을 잡는 시험이기라서 이게 가볍게 넘길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육모 중요한 거 너무 잘 알지만 실제로 중요한 만큼 대비하는 친구들은 0.5%, 1% 미만일 거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저와 함께 이 특강을 듣는 사람들은 그 1%가 되길 바랍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내가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1%가 될 수 있겠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육모 대비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다짐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나는 5월을 10월로 생각하겠다. 라고 먼저 다짐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육모를 수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육모가 곧 수능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오늘 5월 5일인 오늘 시점부터 6월 모의고사까지 남은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될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나는 5월을 10월로 생각하겠다라고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이 다짐부터 꼭 받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없다면 육모를 공부하는 의미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이고 김혜민님, 아이고 10,000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저 오늘 30,000원 32,000원 벌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시작한 지 몇 분이죠? 시작한 지 12분 지났는데 32,000원 벌었다는 얘기는
분당 3,000원씩은 벌었다. 선생님 분당 3,000원, 시간당 18만 원짜리 사람입니다. 제가 굉장히죠. 네. 그래서 육모가 곧 수능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5월 달에 뭘 해야 될지가 아주 명확해질 거예요. 아주. 그리고 나는 반드시 5월에는 달라지겠다. 요것도 두 번째 것도 한번 채팅 쳐볼까요? 나는 반드시 5월에는 달라지겠다.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모의고사 본다면, 그죠? 한다면 한 뭐랄까 등급이 수능 때까지 2개씩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5, 6, 7, 8, 9, 10월이면은 며칠이 남은 거죠? 180일 남았네요. 180일 남았으면요, 여러분. 180이면 모든 수능 등급이 2개씩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정말로요. 근데 그것 자체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슈퍼챗 하면 유튜브가 40% 가져가요? 개빡치네? 이거 시급을, 이거 18만원 받은 게 그럼 40%가 까지면은 얼마 안 되네요? 11만원밖에 안 되네요? 어이씨. 여러분, 계좌번호 벌 테니까 글로 보내주세요. 계좌번호. 기업은행. 자. 010-012-057 03. 여기까지 뒤에 얘기하자. 이렇게. 자, 일로 여러분 도네이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0% 선 넘었지 유튜브. 니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저희 같은 대치동 강사도 참 알겠죠? 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억울하네요. 계좌로 합시다. 우리 안되겠다. 이거 커피값도 안 나오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요것도 채팅창 한번 적어보실까요? 나는 반드시 5월에는 달라지겠다. 요 생각 요것도 한번 적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육모평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어 이야기를 주로 하겠지만 국어 말고 다른 과목도 망하지 않는 그 비법이 오늘 설명회 안에 녹아 있을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먼저 고3 육모평을 절대 망하지 않는 비법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산모 때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산모 때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라고 했는데 100명의 학생 중에요 95명 이상은요, 제 느낌 수치로는 산모 때 본인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또렷하게 적어놓지 않았어요. 물론 제 제자들은 산모 때 자기 피드백 노트를 만들었고 그걸 집에 가서 메모해가지고 항상 책상 옆에 붙여놓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제 제자들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겠지만 이 강의를 듣지 않거나 제 제자가 아니거나 뭐 다른 일반적인 강의를 듣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산모를 분명히 잘 보든 못 봤든 산모를 보고 나서 자신의 피드백을 그냥 머릿속에서만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머리에서만 산모 때 했던 실수를, 그죠?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가지고 있다. 이 경우가 진짜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육모 때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산모 때 했던 실수가 육모 때 그대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산모 때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산모 때 시간이 부족했어. 그러면 육모 때 솔루션이 시간을 빨리 풀어야지. 이게 전부예요. 빨리 풀어야지. 산모 때
독서를 망했어. 그럼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기껏해야 육모 전략이라고 하는 건 독서를 먼저 풀어야지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고, 독서를 더 집중해서 풀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피드백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 3모 때 했던 실수를 매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을 concoct, 그죠? 해야 한다.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죠.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3모 때 했던 실수를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것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실수의 유형이 구체화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자기의 실수 유형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3모 때 했던 실수를 지금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세요. 아니면 어딘가에 노트패드나, 분명히 저라면 노트패드에 적어놨을 거거든. 3모 때 했던 실수를 리스트를 이렇게 1번, 2번, 3번 붙여놨을 텐데 그게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채팅창에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딱 한번 때려줄래요? 가능하다면. 이게 없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 다시 생각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3월 이후에 3, 4, 5월을 이 2달 동안을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 옆에 이렇게 책상에 늘 붙어 있었어야 돼요. 아직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라.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선지를 나눠서 체크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월, 4월 내내 선지를 나눠서 체크했는가? OMR 마킹 실수. 그러니까 우리 채원님과 혜리님이 했던 실수가 이 두 가지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 리스트업을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 나는 실패하는 것을 실패한다라는 맥락이 들어가야 되고, 항상 자, 학생 중에 이런 친구들 있죠. 1번 선지를 경시하고, 그렇죠. 시간이 없다고 문제 제대로 안 보기, 문제 유형 체크 안 하기.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해결이 돼야 되는 거다. 만약에 그죠? 시간이 없다고 문제를 제대로 안 보기, 문제 유형 체크 안 하기. 자, 이따가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육모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자, 내가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왜 실패했었는지에 대한 여러분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전날 배가 아팠다거나, 그죠? 잠을 못 잤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몸이 무거웠다거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아서 다시는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너무 떨어서 막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떨었던 친구들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녀석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해결 대안이 있어요, 여러분. 3모 때 굉장히 떨었던 친구들이 있고 안 떨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죠?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3모 때 너무 떨어가지고 시험을 망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6모 때는 떨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5월 달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안 떨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뭐다? 약물 치료. 무슨 치료? 약물 치료. 그러면 우리 친구가 컨디션 조절 실패, 그 중에서도 떨림이 많았던 친구들은 5월 달에는 뭘 해야 된다?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약물 치료를 하는 거면, 내가 5월 셋째 주에 미니 모의고사를 하나를 혼자 치르면서 뭐라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걸 해야 되겠죠. 우황청심원 반쪽을 먹어봐야 되겠죠. 반쪽.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먹어보고 모의고사를 봐봐야죠. 우황청심원 먹고 졸려가지고 시험 볼 때 수능날 이렇게 되는 진짜 많아요. 수능날이나 6모나 9모에 그걸 실험하고 있으면 안 되니 5월달에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5월은 그래서 실험의 달입니다. 5월은 실험의 달.
알겠죠? 선생님, 제가 5월달에요. 5월달 컨디션 난조를 보였는데요. 5월에 산모 컨디션 실패인데요. 왜 실패했냐면 전날 잠을 못 잤어요. 떨려서요. 개 떨려요. 자, 그러면 5월달에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약물 치료를 해봐야 돼요. 어떤 걸 해봐야 돼요? 수면 유도제를 먹거나, 아시겠어요? 수면 유도제를 먹거나. 또 뭘 해야 돼요? 히비스커스 차를 마시거나.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그걸 미리미리 지금 5월달에 충분히 해봐서 잠을 잘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육모를 망치지 않는 첫 번째 지름길이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능날, 농담 아닙니다. 진짜 농담 아닙니다. 수능 전날 너무 떨려서 잠을 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는 방법으로는 오전에 체력을 쓰면 잠을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발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1월 18일이 수능인데 11월 17일 날 오전 오후에 걸쳐서 축구, 농구, 달리기를 겁나 합니다. 에너지를 다 쓰는 거야. 에너지를 다 써요. 알겠죠? 그 미친 짓이죠. 미친 짓. 그리고 다행히 그날은 골아 떨어집니다. 저요. 잠은 잘 잤지만 아침에 일어나질 못해요. 온몸이 근육통이다. 그러니까 수능 전날에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겁니까? 근데 진짜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진짜 많이 하는 행동 중. 수능 전날 하는 행동 중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설마요? 참나. 많다니까요. 수능 본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뭘 줘요? 그런 거 주죠? 호박엿도 주고, 요즘엔 초콜릿 많이 주죠? 초콜릿 많이 주는 거 아시죠? 초콜릿 많이 주고, 또 먹을 것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수능 전날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초콜릿이 맛있거든요. 초콜릿 먹으면 기분이가 좋아요. 긴장이 풀려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초콜릿을 마구마구 쳐 드셔요. 근데 여러분, 초콜릿에 각성제 효과 있는 거 아시겠죠? 카페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날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잡니다. 근데 3시에 잠을 못 잔다는 얘기는 6시에 기상해야 된다는 건데 3시간 자고 수능을 무슨 수로 보러 갑니까? 초콜릿 마구마구 쳐드시고 그런 분들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를 5월달에 그냥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5월달에 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기가 컨디션 난조였다면 컨디션 난조한 이유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 접속 끊긴 거 아니죠? 저 채팅창 멈춰있는데 프리징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 요거는 별표 한번 칠게요. 요거는 좀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거든요. 자, 집중력 관리를 실패한 친구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모의고사를 봤던 1등급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집중력 관리에 실패했고요. 1등급이었어도 우연히 1등급이 나온 친구들은 시험 기간 80분 동안 집중력 관리를 실패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99%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산모 때는 집중력 관리에 반드시 실패했었을 겁니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육모 때도 실패하시겠습니까? 제발 대답해주세요. 육모 때도 당신 집중력 관리에 실패하시겠습니까? 경음악이 뭐죠? 가벼운 음악을 듣는다? 클래식 같은 건 괜찮아요. 뉴에이지 같은 경우. 근데 집중력 관리를 항상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근데 가사 없는 음악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제가 이미 앞선 설명에 아니다. 이건 지난 설명 때 안 했구나. 제 형강 제자들에게는 그 얘기해줬는데 산모 때는 집중력 관리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왜냐. 우리는 겨울방학 때 보통 방법론과 이론 수업을 들어요. 어느 1타 강사의 강의를 들어도요, 겨울방학 때는 무조건 방법론과 이론 수업이고요. 그 방법론과 이론 수업이라고 한다면, 한 지문을 풀리고, 그 안에서의 이론과 방법론을 끄집어내는 형식의 강의가 진행됐을 거예요. 언제 내내? 겨울방학 내내. 두 달 내내.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 바이오 리듬은 문제를 매번 한 세트, 한 지문만 풀도록 몸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한 지문만 딱 풀도록. 한 지문 딱 10분 초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고요. 아시겠죠? 겨울방학 내내 그런 식으로 공부했거든요. 이론을 설명해야 되고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니까 풀세트를 풀리지 않잖아요. 겨울방학 동안에 모의고사 풀세트 풀리는 국어 강사가 있다? 미친놈이에요. 그런 강사는 없어요. 재수생들은 가능하겠죠. 미친놈이란 발음은 죄송합니다. 알겠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미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 없어요. 1타 강사분들 인터넷 다 보세요. 다 이론 가르치고 방법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한 세트씩만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 맨날 10분짜리 집중력 가지고 있던 것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뇌들이, 학생들이 산모랍시고 80분 동안 풀 집중을 하려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산모를 잘 보는 건 기적이다. 산모를 잘 본 것도 운이다. 아니면 1, 2학년 때 충분히 너무 많이 해놔서 그런 거다. 10분짜리 집중력밖에 안 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안 돼요. 집중력은 하루아침에 절대 늘지 않아요. 집중력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문제를 푸는 동안 단 한순간도 딴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집중력이라 함은 이런 걸 뜻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문제가 2번 문제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우리 2페이지에 보게 되면 4번부터 9번 문제가 있고요. 4, 5, 6, 7, 8, 9, 6문제가 있고요. 6문제의 지문 길이가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길죠. 이거 지문 읽는 데만 3분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가 딸려 있어요. 알겠죠? 그 6문제가 딸려 있는 문제를 보통 학생들은 10분 정도 풀 텐데, 이 10분 동안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 그죠? 단 1초라도 딴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오로지 이 시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초의 선지하를 놓쳐서 끝나는 거죠. 언제 어디서라도 10분씩 8번 집중하면 안 되나요? 집중력이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의 집중력도 에너지 개념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헬스로 갈게요. 헬스를 하는데 내가 이 비유가 너무 좋다. 아직 안 했지만 좋은 것 같아. 자, 헬스를 할 건데요. 내가 근육이 팔굽혀펴기를요 10번을 간신히 10번 할 수 있는 근육이 있어요. 아시겠죠? 간신히 10번 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푸시업을 10번 할게요. 탁 10번 했죠. 이게 10분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쉬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건 쉬지 않고. 왜? 80분 동안 보통 우리 운동할 때 헬스할 때는 좀 나요. 한 세트하고 1분 쉬고 한 세트하고 1분 쉬고 한 세트하고 1분 쉬죠. 여러분 10분 동안 풀고 1분 쉴 거예요? 모의고사 볼 때 10분 한 지문 풀고 1분 쉬었다가 한 지문 풀고 1분 쉬었다가 한 지문 풀고 1분 쉬었다 풀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 근육이 10번밖에 못 하는데 10번 하고 1분 쉬고 다시 10번 하면 할 수 2번 정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3세트 할 수 있어요? 3세트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세트는 반드시 6, 7번밖에 못 할걸요? 왜? 이미 근육은 초과부하거든. 4세트는 5번, 5세트는 한 2번 하다가 쓰러지죠.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수능은 1분 쉬는 것도 없어. 10번 하고 바로 10번 하고 10번 하고 미친듯이 10번만 해야 되는데 이걸 80번을 한다? 애초부터 80번 할 수 있는 근육이 있거나. 근데 그게 없다. 이 긴 지문을 읽고 이 많은 문제를 풀고 지금 제가 몇 분 걸렸어요? 7분을 걸렸다는 얘기는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초도 낭비하지 않고 풀 집중을 했다는 뜻이죠. 이 집중력부터 다시 갖고 와라. 5월달은 집중력 향상의 달이어야 된다. 이것이 망가지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참나 80분짜리 집중력은 택도 없어요. 왜? 수학은 100분 아닌가요? 그죠? 영어도 60분쯤 하지 않아요? 탐구도 굉장히 길지 않아요? 그 모든 풀 집중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 잘해도 영어 탐구 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 이제 비유 찰떡인 거 아시겠죠? 자, 5월은 여러분 채팅창 적어주세요. 5월은 집중력 향상의 달이라고 적어주세요. 진짜 중요해요. 5월은 집중력 향상이 돼야 되는데 똔땅님 그러면 5월달에 80분 집중력 유지하는 것을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든다고요. 왜요? 푸시업 10개 하던 애가 한 달 운동하면 한 번에 80개 할 수 있습니까? 푸시업 10개 하던 애가 한 달 운동하면 80개 할 수 있는 근육이 만들어져요. 한 방에? 택도 없다. 10개를 하던 근육은 5월 한 달 정도 연습하면요 20개에서 25개 정도 할 수 있는 근육까지는 만들 수 있죠. 30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는 거다. 5월 달은요 5월의 목표는요 10분짜리 집중해서 10분짜리 집중력에서 최대 30분으로 늘리는 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30분 정도. 사실 좀 더 욕심 내보자면 35분 정도. 3회 정도. 푸시업 10개 하던 애가 30개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한 달 열심히 운동하면. 이 정도가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육과 똑같다고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집중력과 노력을 경시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집중력 향상. 그래서 화법과 작문 11문제는 15분 만에 단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풀 수 있는 집중력을 만들어야 되고요. 25분은 뭘까요? 문학이겠죠. 문학 17문제, 17문제를 25분 안에 무조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35분은 뭘까요? 비문학 독서 17문제를 독서 지문을 35분 만에 단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만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 이거 다 더하면 몇 분이에요? 75분이에요. 수능은 80분이죠. 그죠? 80분이죠. 그러면 자, 요 집중력과 집중력 사이를 한 잠깐 30초 정도 쉴 수 있는 거 아시겠어요? 30초 정도. 화작이 끝나고 나서 자, 이 정도까지 왔으면 거의 무조건 1등급인데 화작이 끝나고 나서 급한 마음으로 문학으로 뛰어들어 들어간 아이와 화작이 딱 끝나고 나서 나 이제 문학부터 풀어야 되겠네 하고 문학을 차분하게 이렇게 스캐닝 천천히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이에 이제 화작 풀었던 집중력을 날리고 새로 이제 문학을 들어오겠다는 다짐하고 그죠? 그 30초를 어떻게 보내는가? 그걸 보내놓고 이제 문학에 25분 초집중하는 거죠. 초집중. 그리고 문학이 끝나고 나서 비문학으로 넘어갈 때 나 이제 문학 다 했으니까 나에게 시간 한번 딱 보고 시간 몇 분? 37분 남았네? 그러면 비문학 35분 만에 풀어야지. 마킹 2분 동안 하고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어려운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 그 4번부터 9번 지문이네. 그럼 나 이거 맨 마지막에 풀어야지. 이런 걸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나 이제 35분 풀 집중할 거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풀 집중 딱 때리는 거. 그 연습을 5월 내내 하고 있어야 돼요. 5월 내내. 집중하기로 마음먹고 문제 푸는 시간에는 첫 번째 독서실에서 얘들아 화장실도 가면 안 된다. 핸드폰도 쳐다보면 안 된다. 알겠니? 핸드폰도 쳐다봐도 안 돼. 화장실도 가도 안 돼. 눈 딴 데로 돌려도 안 돼. 앞에 남자가 잘생겨도 보면 안 돼. 앞에 여자가 너무 이뻐도 보면 안 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되게 아름다우신데 이거 좀 드세요라고 음료수를 놔도 그냥 쌩 까고 있어야 돼. 나는 내 길을 간다. 알겠지? 나중에 먹으면 되지. 하면서 피식 한번 웃고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집중력이야. 집중력은 15분 동안, 25분 동안, 35분 동안 날아가면 안 돼. 단 한순간도. 이거 연습하고 있니? 이거 연습해야 성적 나온다. 치열하게 하고 있니? 그냥 책상에 앉아서 독서 시간 2시간씩 공부 대충 때우면서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니? 그러면 재수한다니까. 집중력, 공부는 집중력으로 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80분 한 방에 요구하지 않잖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느티나무 바람님이 그걸 어떻게 만들죠? 이제 그걸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자, 집중력은 한 세트씩 문제를 풀었을 때 항상 집중이 발휘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모의고사나 문제집, 수특도 좋아요. 수특도 좋고 수능 완성. 보통 저희 학생들은 수능 완성과 수특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문제를 풀면서 집중력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18번부터 문학이거든요. 문학이죠. 이제 문학 18번부터 몇 번까지? 34번까지가 문학이에요. 이렇게. 됐죠? 문학이 되고요. 지문은 하나, 두 개, 세 개, 총 4개의 지문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집중력이라고 하면은 자, 항상 나 지금부터 문학 17문제 풀 거야 라고 딱 다짐을 해놓고 우리 앞선 시간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죠? 문제풀이 전 질문, 그죠? 문제풀이 전 해야 되는 생각들 하고 내가 지금 이제 문제를 풀 거야 라고 다짐을 해놓고 뭘 끄집어내는 거예요? 시계를 딱 끄집어내놔야 되겠죠? 시계를 딱 킨 다음에 자, 타이머를 딱 누르자마자 이제 풀 집중해서 몇 분 동안 25분 동안 단 한순간도 딴짓하지 않는 것을 미션으로 그걸 목표로 삼아서 25분 동안에는 세상이 무너져도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매번 타임 어택으로 달려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돼요. 수능 모의고사 내가 구공부하는 1시간은 이렇게 25분 한 번, 35분 한 번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럼 이렇게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이 지문을 풀다가 집중력이 중간에 날아갔어요. 풀다가 한 5분쯤에서 한번 날아갔어. 5분쯤에서 한번 날아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쳐야 돼요. 뭘 외쳐요? 따라해볼까요? 다시라고 외쳐볼까요? 다시. 채팅창 한번 쳐주세요. 다시. 25분을 집중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기껏해야 5분 지나갔다. 5분 지나갔을 때 그냥 내가 집중이 날아가는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거지를 풀면 그건 다 공부가 아니다. 쓰레기다. 내가 미션이 25분이었으면 다시라고 외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세팅해야 돼요. 다시 세팅. 5분 정도 풀었다는 얘기는 이만큼 풀었다는 뜻이죠. 풀다가 멈춘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를 외치고요.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몇 번부터? 자, 여기 22번부터 17문제를 다시 갖고 오는 거죠. 다음 수특에서 다음 작품을 하나 더 붙이는 거죠. 한 지문 버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25분 동안 한 방에 한 번도 틀어짐 없이 풀 때까지 나는 집중을 유지할 거야. 이렇게 체계적 훈련을 해야 된다. 집중력이 날아가면 날아간 대로 가만히 있으면 수능 날에도 날아간 대로 가만히 문제 풀다가 그대로 가만히 다음 길로 간다. 그러니까 다시를 자꾸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에게 자꾸 게이밍을 하는 거예요. 미션을 자꾸 부여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철저하고 엄격하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25분 동안 집중하기로 했는데 20분에 집중이 날아가서 진짜 억울하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외쳐야 돼. 다시. 그리고 25분을 채울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이게 뭐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근사치까지. 선생님 항상 15분 20분 남아요. 모고 점수는 95, 90점이에요. 집중력이 좋아요. 이런 아이는 뭐가 필요할까요? 15분 20분을 안 남기고 만점을 받으면 안 될까요? 과연 15분 20분을 남겼는데 5점에서 10점이 까져 있는 게 과연 집중력이 좋은 걸까요? 아닐걸요? 15분과 20분이 남았다. 그 5점에서 10점을 비워져 있는 걸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별표 친 걸 다시 판단하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헷갈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시간이 남은 15분을 남기지 않고 좀 더 정확하게 한 번의 문제를 풀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아시겠죠?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화법과 작문도 마찬가지, 언어와 매체도 마찬가지. 11문제를 풀 때 11문제를 반드시 나는 12분 컷하게 들어오겠다. 시중에 나가면요 화작문 모음집이 많아요 여러분. 언어와 매체 모음집이 많습니다. 요즘엔 그 책이 많아요. 그러니 그걸 사다가 내 미션 12분 동안 단 한 번도 틀어짐 없이 문제를 풀 때까지 계속 도전 다시를 외쳐야 돼요. 그렇게 해야 집중력이 겨우 쌓여요. 근데 고3은 현역은 너무나 안타깝게 집중력이 흐트러뜨릴 만한 요소가 너무 많다. 그걸 통제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재수생은 그게 없어요. 왜냐면 첫 번째 재수생은 제 핸드폰이 없어요 일단. 두 번째 인간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죠? 세 번째 재수생은 내신이나 중간고사나 수행평가나 다른 생각이 들 여지가 없어요. 얘는 이 인생이 공부만 하면 돼요. 그러니 집중력도 금방금방 키워집니다. 모두가 다 사일런스, 조용한 상태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역들은 핸드폰도 눈에 있죠. 학원도 가야 되죠. 인간관계도 있어요. 친구들이라는 게 있고요.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요. 문자도 해야 되고요. 알람 서비스도 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숙제 검사로 인터넷에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출석 체크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산만할 수밖에 없는 게 고3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이 없는 건 그 아이들의 잘못은 아니다. 아이들은 무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무죄지만 이걸 뛰어넘으려면 내가 달라져야 된다. 집중력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5월 달에는 최대 35분짜리 집중력을 만들고요. 3번에 끊어서 가는 거예요. 3번에. 2번에서 3번 정도. 화작 한번 하고 끊고 잠깐 쉬었다가 문학하고 한번 잠깐 쉬었다가 독서하고 한번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묶어주면 80분은 대충 완성이 되잖아요. 이제 이게 9월 달의 목표는 2번에 40분 갈 수 있는 그 목표가 있어야 되겠고 수능은 한 번에 가려고 하는 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나가야 된다. 알겠죠? 삼각함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선생님 고1부터 현재 고2 국어 모의고사는 늘 1등급인데요. 내신은 생각만큼 잘 안 나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아이에게 제가 느껴지는 기분은요. 고1 때 고2 때 1등급이 나오고 내신이 등급이 안 나온다는 건 걔는 모의고사도 1등급이 아닌 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고1, 2 때 늘 1등급 받았지만 내신이 3, 4등급이다? 그럼 얘는 실제로 1, 2등급이 아니에요. 3학년 되면 내신 수능 등급이 3, 4등급으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진짜 1등급은요. 고1, 2 때 1등급이고 내신도 1등급. 얘가 진짜 고3 때, 3학년 때, 육모평 때, 구모평 때 재수생이 들어왔을 때도 1등급이 나인 거예요. 내신이 생각만큼 안 나온다는 얘기는 선지 문제 풀 때 꼼꼼함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공부할 때 내신 공부를 꼼꼼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준비가 철저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고3 때는 다 탄로납니다. 근데 그럼 전 고1, 2 때는 왜 우리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올까요? 성적이 잘 나온 게 아니라 고1, 2 때는 재수생 20만 명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재수생이 없다고요. 재수생과 최상위권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도토리 키재기. 그래서 1등급이 아닌 거예요. 재수생 10만 명이 훅 들어오잖아요. 그럼 뒤로 쫙 빠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1, 2 때 1등급은 1등급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피 안 보십니다. 알겠죠? 우리 명준이가 그러네요. 다시 외치고 버리는 세트는 나중에 어차피 수특이잖아. 수특이니까 다 풀고 나서 아까 내가 버렸던 걸 그냥 차분하게 다시 풀어 얘들아 이렇게. 다시 풀면 어차피 수특은 학습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시간을 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시간이
내가 나중에 어차피 모의고사 수능 때 연계 때문에 푸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시 처분해 풀면 되지 뭐. 그까지 묻고 뭐 한 번만 보면 되는 걸 뭐. 알겠지? 참고로 여러분 지금 방송은 고3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고1 방송 때는 되게 이렇게 상냥상냥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괜찮아 하지만 고3 아이들한테는 전 조금 엄격한 편이라서 오늘 컨셉도 약간 좀 엄격한 컨셉으로 진짜 현실 그대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쌍각한수님이나 고해솔님께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고1, 2 방송이나 특강 때 했다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조금 더 애둘러서 잘 편하게 부드럽게 말씀해 드릴 텐데 지금 이건 고3 방송이니까 알겠죠? 아시겠죠? 자, 우리 해맑한 하루님이 굉장히 길게 보내주셨는데 요거 이따가 제가 노팅했다가 질의응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시간 관리에 실패했다면 시간 관리를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이 아주 명확해야 된다. 시간 관리를 실패하는 이유도 다양하겠죠. 내가 선택부터 풀고 문학부터 풀고 독서부터 풀었는데 내가 이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것을 느꼈다면 다른 방식으로 계속 5월 내내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실험, 베타, 테스트를 하고 계셔야 된다. 알겠죠? 시간 관리를 실패하는 요인도 되게 다양합니다. 지문 독해가 늦어도 시간 관리 실패하고요. 선지에서 오래 끌고 지문을 계속 왔다 갔다 테크 놓치는 애도 있죠. 따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 왔다 갔다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한 문제를 가지고 한 5분씩 끌어서 미련이 많은 유형들 있죠. 미련 곰탱이요. 그런 친구도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그 중에 어떤 유형인가를 판단해서 그것을 없애는 연습을 5월달 내내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넌 용목병 또 망한다. 알겠죠? 자기가 시간이 부족했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한 솔루션이 있어야 됩니다. 지문 독해에 실패했다면 내가 왜 지문 독해를 실패했나 이거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겠죠. 정말 지문 독해에 실패한 게 맞은 걸까? 아니면 지문 독해를 실패하지 않았는데 다른 데서 실패한 건 아니었던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지문 독해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애초부터 그 지문을 버리는 것도 전략일 수 있습니다. 버리고 맞출 수 있는 것만 골라 푸는 거 그런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 지문을 통째로 버린다는 게 되게 불안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걸요? 잘 봐요. 자, 비문학집을 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자, 요 지문이 있다가 칠게요, 여러분. 10분에서 13번 10, 11, 12, 13 그 몇 문제? 10, 11, 12, 13 예문제가 딸려있는데 이 지문을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나 못 풀겠다. 지문 독해를 못 할 것 같아. 그러면 이 문제를 깔끔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 문제를 버리지 않으면 만약에 이거 다 푸는데 기껏해야 저는 7분 걸렸지만 학생들은 과학기술이나 인문철학 특정 분야를 못하는 친구들은 이거 2배 걸리거든요. 14분, 15분 걸리거든요. 그래도 2-3개씩 틀려요. 그럴 바에는 그 15분 안 쓰고 문학이나 화작이나 다른 문제에서 써놓고 그거 다 맞추고 이 네 문제를 깔끔하게 틀리는 게 네 문제 기껏 해봐야 3점, 5점, 7점, 9점밖에 안 돼요. 9점 깔끔하게 틀리고 91점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15분을 세이브해서. 그런데 사실 9점이 깎이지도 않는다. 왜? 한 번호로만 찍어도 확률은 한 문제 정도 맞출 수 있다. 그럼 7점 정도 깎인다. 근데 만약에 3점짜리라면 6점 깎이겠지. 개이득. 그리고 설령 이 지문을 다 읽지 않더라도 A, B 밑줄 문제나 니은 밑줄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 밑줄 문제는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단락만, 특정 부분만 읽어도 문제가 풀린다. 따라서 지문을 정독하지 않고 발췌독하더라도 70% 정도 맞출 수 있다. 70% 정도는. 단락만 골라 읽어도 골라풀기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고3 아이들한테는 골라풀기를 나중에 가르치게 돼요. 지문 다 안 읽힐 거야. 얘들아 3분 줄 테니까 3문제 골라 풀어.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보통 마지막에.
10분짜리 이 긴 지문을 줘놓고 얘들아 선생님 3분 줄게. 6문제 중에 3문제 3분 동안 골라 푸는 거야. 이걸 연습시켜요. 왜? 수능 날에는 3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 지문을 풀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때 6문제를 다 틀렸느니 3문제만 골라서 풀겠다. 이런 걸 판단하는 거, 문제 푸는 방법까지. 이제 이런 게 마지막 실전 대비하는 그런 훈련이겠죠. 고3 강사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제가 반드시 학생들한테 해줘야 되는 역량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10분 동안 안 풀어도 풀 수 있어요. 그렇게 지문. 고3입니다. 혹시 시간 투자를 다 맞을 수 있는 못하는 분야라면 어떻게 할까요? 시간 투자를 다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라면 시간 투자를 우선 하지 않고 내가 다른 거 풀 수 있는 것부터 싹 다 풀고 남는 시간을 갖고 돌아오도록 할 거예요. 무조건 항상 문제풀이 대원칙 적어볼까요? 문제풀이 대원칙은 문제풀이의 대원칙은 고난도 문제는 나중에 푼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나중에 푼다. 내가 당장 풀 수 있는 것부터 푼다. 내가 쉽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 문제부터 푼다. 이게 국룰이에요. 국룰입니다. 그거를 미련 갖고 시간을 여기다 쏟아버리는 순간 다른 거 맞출 수 있는 거 다 틀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해야 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객관화가 잘 돼야 되는 게 고3인데 고3 아이들이 자기 객관성이 없으니까 시험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2문제 남았는데 5분 남으면 떨려서 3문제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분 남았으면 5문제도 풀 수 있어요. 골라 풀면. 근데 그걸 한 문제도 못 맞추면 어떡해요. 이해되셨죠? 선지판단 실패했다. 선지판단 실패했다면 선지판단이 왜 실패했는지 자기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되겠죠. 과연 선지판단에 실패한 걸까? 지문 판단을 실패한 건 아니었을까? 시간이 부족해서 선지를 빠르게 볼 수밖에 없었던 내 상황은 아니었을까? 이것까지 고려하셔야 되겠죠. 내가 진짜 선지 판단을 제대로 안 했던 걸까? 시간이 부족했던 걸까?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50분을 쉬지 않고 달렸는데 우리 생존 신고 한번 할까요, 여러분? 생존 신고. 어떻게 지금까지 내용 괜찮습니까? 좋나요? 문학과 선택 과목이 길이다 챕터입니다. 문학과 선택 과목이 육모 때는 제일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독서는 이미 늦었다. 해도 안 는다. 지금 한 달 동안 네가 독서를 한다고 성적이 독서 모의고사를 잘 볼 것 같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독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쌓여져 있던 거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동안 독서를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을 유지하는 정도로 하루에 한 지문 정도만 독서는 해주시면 좋고, 극단적인 경우는 한 지문도 안 해도 괜찮다. 5월달 독서 열심히 한다고 독서 잘 나오지 않는다. 늘 맞는 만큼은 맞게 될 것이다. 이거 아이들이 이제 약점 자체 찾아서 공부하라 그러면 전 독서를 늘 못하니까 독서를 5월달에 조져볼게요. 그러다가 모의고사를 조지게 된다. 육모의 본질은 여러분 문학은 빛이고 선택 과목은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은 여기서 문학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문학과 선택 과목만 담아줘도 최소 등급이 어떻게 보장이 됩니다. 더군다나 문학은 EBS 연계가 되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 때 2지문에서 3지문 정도가 눈에 익을 거예요. 만약에 수특을 제대로 봤다면 네가 5월달까지 수특 교재를 끝까지 안 보고 육모를 보는 그 멍청한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육모를 보는데 이제 수능인데 어떻게 육모 그 시험 범위인 수능 특강을 안 보고 가냐. 빠가살이다. 그러고 나서 육모를 못 봤다고 자책하면 안 된다. 반드시 수능 특강은
육모에 나오는 시험 범위예요. 내신 시험 범위를 다 안 보고 내신 시험 보라고 하면 빠가살이라고 하죠. 그죠? 내신 시험 범위는 한 바퀴도 못 돌리고 시험 보는 게 무슨 놈의 내신 시험 봐서 대학을 가겠다는 겁니까? 근데 수특도 제대로 안 보고 육모로 본 애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수특부터 봐라, 제발 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수특을 잘 볼 자신이 없는데요. 수특 문학 몇 작품인지 아세요, 여러분? 수특 문학 대략 130작품이 조금 넘어요. 수특 봐야 하는지 이제 알았다. 큰일 났네요. 돌아버리겠죠. 여러분, 수특 문학이 130작품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5월 한 달 남았으니까 하루에 5작품씩 꾸준히 보면 150작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특이 총 몇 작품인지 규모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 어우, 답답해.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 전국의 96% 정도가 이걸 모른다. 진짜 모른다. 그래서 희망은 있다. 수특에 나오는 문화작품이 136작품인가 그래요. 현대시, 고전시, 고전소설 싹 다, 희곡 장르 싹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막연한 게 죄악이에요, 여러분. 수능에서 국어에서 막연하면 죄악. 막연하게 아니 수특 공부를 해야지 이따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라. 현대시가 몇 작품인지, 고전소설이 몇 작품인지, 현대소설이 몇 작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가 있어야 된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있나? 그거 어딨지? 잠깐만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 저는 어딨지? 엑셀로 있었던 것 같은데. 공부는 막연한 게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 강의 정리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호이호이호이. 독서 방법론 수업. 방법론이 없으면 지금 방법론이라도 들어야죠. 방법론이 없다면 그래야 다음 진도를 나갈 거 아닙니까? 재수를 하더라도 방법론이 그때에서라도 시작할 때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설령 내가 재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력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디 있을까요? 이거 유튜브 올릴까요 말까요? 안 보여. 수특 인강도 따로 들으면 좋죠. 수특 인강 강사 1타 강사분들 다 찍으시거든요, 웬만하면. 어딨지? 안 보인다. 제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네. 올려달라니까 올려드릴게요. 나 말 잘 들으니까. 말 잘 듣는 스타일. 어디 갔을까? 이건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요. 엑셀이 있을까? 내역이 없네. 제가 나중에 혹시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설령 선생님 제가 진짜 수특을 다 잘 볼 자신이 없걸랑요. 그런데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고전시가와 고전소설은 완벽하게 해제할 수 있을 만큼은 보고 가라. 문학은 빛이다. 고전시가 고전소설이 나와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건 고전시가 작품을 어떻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알 만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자, 모의고사 볼 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알고 있을 만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나중에 봐봐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아는 작품이에요. 근데 지문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내 머릿속에 다 있거든. 무슨 내용인지 다 알거든. 표현법도 다 알거든. 그러면 그 해석하는 시간 3, 4분이 세이브가 되니까 그 3, 4분을 절약한 거 하다 딴 거를 풀 수 있겠죠. 얼마나 이득입니까? 나이스.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고전소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문학을 열심히 잘하면 시간 단축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문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값게 어려봐야 문학이죠. 두 번째. 선택 과목은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택 과목은 소금입니다. 소금. 다시 말해서 매일 아침 지금부터 당장 오늘이니까 내일 아침부터 12분에서 15분간 내가 선택한 선택 과목을 타임어택하고 풀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계셔야 됩니다. 타임어택하고 알겠죠? 아이고 리마 원재님 감사합니다. 2만원. 아이고 저 오늘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아싸 오늘 62,000원 벌었고요. 저 오늘 목표 금액 10만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원 잡을까? 목표 금액 20만원. 제 꿈이 뭔지 아시죠? 도네이션 받아서 평생 먹고 사는 게 꿈인 거 아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문제 풀고 내용도 봐야죠. 문제는 가볍게 풀고 내용을 더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EBS 수특 사용 설명서를 보시거나 EBS 그죠? 설명 보거나 EBS 분석 노트라고 하는 것을 시중에서 사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엄메가 3학년에 있는 고2는 교과서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인간 강사들 다 찍습니다. 저도 찍어놓은 게 많고요. 다 올렸죠? 영준아 선생님 다 올리지 않았니? 웬만한 거 다? 저도 다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볼까요? 호이 고전시가 있네요. 그쵸? 호이 저도 이렇게 다 찍어서 올렸죠? 이렇게 이걸 해제했던 거거든요 제가. 이 작품 이런 것들이 이제 강사들이 다 이제 현강생들은 다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아마 있을 거란 얘기죠. 모든 선생님들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되셨죠? 찍어주면 뭐하냐고 안 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선택 과목은 약속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루에 한 지문씩 꼭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쌤이 해설해 주신 거 내신에 나와서 꿀 빨았다. 나야. 내신 안 해도 내신 잘한다고. 그리고 반드시 뭐 한다? 시간 재면서 푸셔야 됩니다. 시간 재면서. 되셨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포인트는 뭐다? 문학과 선택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하실 것입니다. 다음 학습의 방향입니다. 학습의 방향. 자 가볼게요. 다시 집중할게요. 반드시 자 이제 장난이 아니니까 6월 모의평가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리듬을 수능과 똑같이 맞춰야 돼요. 우린 육모가 수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6월 육모가 수능이란 얘기는 바이오 리듬도 맞추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때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6시 기상 해야 돼요. 수능 전날 적어도 6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5월달부터 뭘 해야 됩니까? 12시 소등 6시 기상을 반드시 실천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놓고 모의고사 잘 못 봤다고 떼쓰시면 안 돼요. 수능 때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시 소등 6시 기상도 괜찮아요. 그래서 12시나 1시는 반드시 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 키 커요. 6시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자 8시 기상의 습관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예요? 6시 기상 10시 기상 제일 먼저 뭐 하실 겁니까? 자 여기서 질문 퀘스천 8시에 기상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 채팅창 쳐보세요.
8시 기상하자마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아이고 무적의 주문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무적의 주문 하쿠나 마타타. 알겠죠. 감사합니다. 2만원. 아니 여기는 통들이 크시네. 2만원씩 주시네. 2,000원만 주셔도 돼요. 세수, 물 마시기, 샤워하기, 국어, 화장실. 지금 여러분 저 국어 수업 시간이라고요. 세수. 책상으로 가서 마음가짐 잡고 국어 시작? 참. 그러니까 이렇게 산으로 가고 있다 진짜 산으로. 공부를 산으로 한다. 산에서 한다. 테라브레스로 가그라기. 나패드. 신문. 야, 아버님은 신문 읽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그죠? 6시 기장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전날 밤에 자기 직전까지 외웠던 것들 다시 눈 뜨자마자 확인하시는 겁니다. 김혜민님 적어주셨네요. 이거부터 해야죠. 밤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꿈의 기능은 망각이다. 꿈을 꾼다는 건 꿈을 꾼다는 것은 망각을 하기 위함이다. 전날 있었던 것 중에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무의식으로 보내고 필요한 것들은 의식으로 갖고 와서 다음 날의 생을 유지하게끔 해주기 위한 것이 꿈의 기능이니까 전날 밤 열심히 암기했는데 상당수는 무의식으로 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이거 분명히 외웠던 단어인데, 아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게 다 무의식에 있는 녀석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저 무의식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머리째 끄집어 잡고 다시 멱살 캐리 해야죠. 끄집어내야죠. 제발 일어나자마자 테라브레스 좋아요. 세수 좋아요. 세수 정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찾을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면 여러분 이미 대학에 가 있다. 힘들겠죠. 피곤하겠죠.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아 내가 어저께 봤던 게 뭐였지? 까먹지 않았나? 눈 뜨자마자 점검하려고 딱 책을 피는 거. 그 정도 마음이면 대학 간다. 네가 재수를 해서 삼수를 해서라도 대학 간다. 그리고 그 가치를 평생 동안 누릴 것이다. 그 정도 에너지와 열정이라면 당장의 신이 그대들한테 시련을 줘서 설령 재수를 할지도 모르겠지. 당장의 신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안 좋은 운을 줘서 삼수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노력과 그 마음가짐이 갖고 있다면 재수 삼수했던 게 남들보다 훨씬 더 5년 10년은 빨리 갈 수 있는,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리고 더 성공할 수 있는,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 정도 마음가짐 갖고 있어라.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수하고요. 그죠? 아침밥 먹고요. 아침밥 먹기 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선택 과목 한 세트 푸는 겁니다. 선택 과목 한 세트. 저희 때는 이때 뭐 하는 거냐면 원래 영어 듣기 평가 있었어요. 저희는 보통 학교로 가기 전에 항상 영어 듣기 평가가 1순위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선택 과목 한 세트, 화작이나 엄매. 이거 한 달 내내 지켜보세요. 30세트만 풀어봐요. 그러면 화작, 엄매, 특강 안 들어도 성적 잘 나옵니다. 이걸 안 해요. 매일매일 30세트를 안 해요. 매일매일 30세트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틀에 한 번씩 한다거나 일주일에 3번 몰아서 한 번에 하거나 아니면 3일에 30세트 3일에 30세트 이건 의미 없다. 데일리 한 30세트 되셨죠? 그 다음 여러분 하루의 스케줄을 수능의 시기에 맞춰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으로 공부하는 스케줄을 짜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 다 아시죠? 이건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별표 한번 쳐볼까요? 이거 형광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남은 한 달은 수능 10월 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0월 달에 어떠한 재수생도 새로운 것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10월 달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고 다지고 내가 이 공식을 확실하게 암기했나, 이 공식 유도를 제대로 할 수 있나를 점검하는 다지기 공부의 시간이 10월이에요. 10월에 새로운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내년에 시험을 보겠다는 얘기랑 동등합니다. 새로운 것은 시험 때 여전히 새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10월은 반드시 다지기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어이없죠. 육모 전인데 한 달 남았어요. 내가 과탐 한 과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 안 자고 과탐 공부를 졸라 해요. 그럼 이 과탐 점수 잘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안 나와요. 대부분 안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국어, 영어, 수학이 떨어져요. 이런 미련한 짓 하면 안 된다. 할 거였으면 진짜 4월달까지 끝냈어야지. 수능 한 달 남겨놓고 새로운 걸 공부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한 달 가지고 과탐 시험 보겠다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럼 사탐은 되나요? 미친 거 아니니?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영어가 3등급인데요. 제가 2등급이 필요하거든요. 학원에 가니까 어휘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5월달은 어휘를 졸라 외우겠습니다. 너 이거 외운다고 2등급 안 나와. 외웠던 단어가 너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서 체화돼서 나와야 2등급이 나오는 건데 때려 들어가고 어디 한 구석에 처박혀 있어. 공간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만 해서 등급이 안 나와. 그럴 거면 기존에 있는 단어, 기존에 알고 있는 문장 구조 해석 방법, 기존에 알고 있었던 문법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더 잘 푸는 거,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넘길 수 있을까, 효율성을 가지고 등급을 올려야 되는 거지. 어휘를 다른 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휘만 또 잡는다고 성적이 나올 거 아니? 안 나온다고. 5월은 총정리와 다지기의 달이야. 알겠지? 수학 공식 싹 다 암기해봐야죠.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때까지 배웠던 모든 수학 공식을 안 보고 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증명 문제를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몇 문제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도 외워야죠. 암기의 달이에요. 5월은 이미 암기했던 것을 재암기하는 달이다. 5월은 처음 암기하는 것은 암기하는 달이 아니다. 이미 했던 걸 다시 하는 달. 이미 내가 배웠던 거, 내 안에 저 무의식 속에 있었던 걸 의식으로 끄집어내는 작업. 수능 재수생들이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은 이유는 아시겠죠? 8월, 9월, 10월을 수능 100일 남겨놓고 뭐로 하냐면요, 다지기 공부만 하기 때문입니다. 현역들이 재수생에 비해 성적이 안 좋은 이유는 수행평가, 수시지원, 자기소개서, 알겠죠? 등등등, 신규 과목 등등등을 이유로 8월, 9월, 10월을 그냥 보낸다. 다지기 공부가 현역에겐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 수능을 잘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재수하면서 다지기가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역들은 다지기가 안 돼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 우리 공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지지 시지야. 아는 것을 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내가 아는 문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수능에 쓸모 있는 지식과
쓸모없는 지식을 구별하자. 이게 5월 달에 해야 되는 일들이죠. 새로운 걸 배운다고 되지 않는다. 5월은 무조건. 그리고 나서 5월 성적을 가지고 5월 내용을 가지고 6월 모의급 평가를 딱 보고 내가 이 성적으로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판단 딱 해보는 거죠. 모의 지원해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7, 8, 9, 10월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각이 쓰는 건데. 그걸 하지 않으면 각이 쓰지 않는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 채팅창이 다 멈춰 있나요? 다 나가셨나요? 저 방송 끄면 됩니까? 어디 갔어요, 다? 울고 있는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저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네. 죄송합니다. 왜 심각해요? 심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괜찮은 건 심각하지 않아도 된다. 왜? 6월달은 진짜 수능이 아니지롱. 진짜 수능이 아니니까 심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6, 7, 8, 9, 10, 6개월 남았지롱. 6, 7, 8, 9, 10, 5개월. 알겠죠? 그래서 6월은 생각할 필요 없다. 자, 하나만 더, 여러분. 육모를 대비하려면, 그러니까 육모를 대비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요. 비우고 버리고 넘기고가 돼야 돼요. 비우고 버리고 넘기고, 마음을 비우고 문제를 버리고 어려운 문제를 넘기고. 알겠죠? 마음을 비우고요. 알겠죠? 고난도 문제를 버리고요. 헷갈리는 문제는 넘기고. 마음을 비우고, 그죠? 고난도 문제는 못 푸는 문제. 고난도 문제는 버리고 헷갈리는 문제는 넘기고. 이 비번엄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한번 적어볼까요? 비우고 버리고 넘기고. 비우고 버리고 넘기고. 아시겠죠? 마음을 비워야 돼요. 육모 때 잘 보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모는 여러분, 육모 왜 봐요? 육모 왜 봅니까? 육모는 틀리기 위해서 보는 거죠. 내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건. 그러니 어설프게 맞히는 건 의미가 없다. 성적 잘 나와봐야, 그죠? 자만감만 든다. 그러니 자신의 현 주소를 잘 드러낼 수 있다면 육모의 기능은 충분한 것이다. 실력 테스트라뇨. 육모로 실력 테스트 뭐 할 겁니까? 실력 테스트는 딱 수능 날 한 번만 하면 돼요. 육모는 맞추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등급 짧으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틀리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육모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셔야 돼요. 육모 1등급이면 뭔 상관이 있어? 육모 1등급이면 대학 간답니까? 수능날 3등급 나오면 대학 못 가는데? 육모 1등급은 아무 의미 없어요. 문제는 틀리려고 보는 거예요. 육모 때 많이 틀려도 괜찮아요. 틀린 걸 수정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5월에는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건 다 하면 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이거는 좀 더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돼요. 중하위권과 상위권의 공부 방법과 내용이 좀 달라요. 방향성이. 기본적으로 비중부터 보도록 할게요. 중하위권은 문학의 40% 좀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독서엔 1, 선택 과목에 3,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훈련은 이 정도의 비중으로 5월 스케줄 짜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학과 선택 과목이 7 정도가 되겠고요. 실전 모의고사는 2, 독서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버리는 연습, 비우고 버리고 넘기는 연습 중심으로 비문학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지문 정도만, 너무 많은 거 말고 한 지문 정도만 풀어서 감만 유지하는 정도만 하도록 합시다. 반면에 상위권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문학은 3, 독서는 2. 결국에는 최상위 등급의 최 1등급은 독서에서 변별력이 되기 때문에 최상위권이라는 건 독서를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독서 2, 선택 과목 2, 그리고 이미 최상위권이라는 뜻은 선택 과목을 거의 안 틀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1에서 2 정도만 주기로 하고 독서는 2에서 3 정도 주기로 하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가 3입니다. 결국 여기. 그랬을 때 중하위권이 문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고전 시가와 고전 딱지가 붙어있는 것들이죠. 당연히 수특으로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상위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맨날 고1, 2 때는 고전이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 최상위권 친구들은 고전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고전은 이미 패턴화가 되어 있고 이미 나올 만큼 나왔고 문제가 새로운 고전이 양상되지 않으니 고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더군다나 수특이라는 시험 범위가 있으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전 문제를 푸는 방법론도 정말 많아요. 저한테 문내 얘기를 들었던 친구들은 잘 알겠죠 이미. 그래서 오히려 최상위권일수록 현대시나 현대소설 같은 거를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현대소설이 어렵게 나오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문고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사투리가 섞여져 있는 그런 소설들이 원문 그대로 나오면 해석을 못해요. 현대어인데 해석이 안 돼. 고전보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것에 포커싱 맞춰서 공부하는 연습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시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맨날 현대시라고 보는 게 김소월과 한용운 선생님의 작품이니까 김영랑 선생님의 작품이니까 쉽지만 요즘 최신에 나온 작품들 같은 경우는 현대시조차도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최상위권의 공부는 현대시, 현대소설 그리고 기타 장르. 기타 장르라고 하면 잡가나 희곡 같은 걸 뜻합니다. 잡가나 희곡. 우리가 보통 고전 시가를 이야기할 때도 가사나 시조나 고려가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수능에 나왔을 때 아주 발목을 잡는 건 잡가라는 장르가 있고요. 희곡 장르가 있는데 이런 게 나오면 아이들이 발목 잡을 수 있으니까 최상위권은 이런 걸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치치볼. 저번에 선생님이랑 상담했을 때 독서는 하루에 많아야 한 지문 풀라고 하셨는데 독서 비중이 2, 3이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 한 지문을 정확하게 2, 3만큼만 하면 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독서에 있어서 아직 경제나 법, 과학기술 작품 같은 거를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길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간 때는 인문철학 예술 제재를 통해서 가볍게 공부하는 연습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육모를 보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경제법, 과학기술도 점령해 나가야 되겠죠. 차근차근. 느티나무님이 중하위권은 앞으로 경제, 법, 과학기술 안 하나요? 라고 했는데 아니죠. 육모 이후에는 해야죠. 근데 육모를 포커싱을 맞추겠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상위권 같은 친구들은 경제, 법, 과학기술 지문에 포커싱을 맞춰서 문제를 풀고 하루에 한 지문 풀더라도 이 정도 고난도 제재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위권이라는 뜻은 경제, 과학, 기술은 차치하더라도 인문, 철학, 예술조차 제대로 못 푸니 이거부터 쉬운 제재부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선택 과목을 볼 때 하위권과 상위권의 포커싱이 많이 달라요. 하위권 같은 경우는 일단 선택 과목 볼 때 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11문제를 푸는데 18분씩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답이 없다. 11문제를 풀 때는 12분 컷 안에 들어오는 게 가장 현명한데 12분 안에 들어오려면 매일매일 하루에 데일리하게 한 지문씩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거를 중하위권 친구는 반드시 매일매일 해야 된다.
알겠죠? 시간 단축에 포커싱을 맞춘다면 상위권 친구들은 이거 정도는 될 테니까 정확도를 높이고 출제 의도. 시간은 12분 만에 돌아왔는데 상위권이 한 문제를 틀렸다? 그건 상위권이 아닌 거야. 알겠니? 12분 만에 빨리 풀었어요. 하지만 2개 틀렸어요. 넌 그놈 왜 12분 만에 풀었니?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2분 만에 풀고 정확도까지 다 높여질 수 있는 방식. 그래서 더 철저하고 더 집요해야 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판단 근거가 뭘까? 이런 걸 꼼꼼하게 따지면서 화작, 엄매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엄매 선택자들은 반드시 암기 중심의 공부를 꼭 할 것. 외워라. 외워라.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풀면 가장 좋고 안 되면 2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은 육모 직전에 한 2회 정도. 저랑 형광생들은 2회 모의고사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육모 전주랑 그 전주 되겠지만 목표성이 다르다. 중하위권이라는 건 80분 동안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기가 첫 번째 목표여야 되고요. 어떻게든 단밖에 1번부터 45번까지 가야 돼요. 두 번째는 고난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버릴래 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Hello from Finland, okay? Do you know Lamstedt? 람세트라는 분이 누구냐면 핀란드 사람인데 핀란드의 언어의 기원이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우리 한국어의 기원이 어딘가를 밝혀낸 사람이에요. 핀란드 학자입니다. What is this channel? This is kind of Korean SAT channel. Yeah, it's education. 그래서 람세트의 후예이신 것 같네요. 그죠? 반면에 이제 고3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별표를 얼마나 잘 친 건가, 검토를 얼마나 잘할 건가, 문제풀이를 복귀하기 위한 공부를 갖고 있어야 된다. 헷갈리는 거. 자, 중하위권은 고난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 포커싱이 맞춰서 모의고사를 한다면, 그죠? 반면에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헷갈리는 문제를 포커싱 맞춰서 모의고사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Yeah, sure. Real education? education 리얼하지 않는 게 있나요? Is there an unreal education here? 감사합니다. 우리 훌륭하신 영어 훌륭하신 분들이 많네요. 아무튼 자, 그래서 내가 어느 포지셔닝에 있는지 포지셔닝부터 제대로 하셔라. 포커싱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엄매에서 문법 안 틀리는데 매체 전달 방식 틀리는 거 어떤 공부를 할까? 매체 문제를 덜 풀어서 그래. 매체 문제를 졸라 많이 풀어야 돼. 예. 매체 문제가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래. 근데 매체가 낯선 파트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매일매일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매체는 약간의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한번 하는 건 또 추천해드립니다. Anyway, 자 여러분, 저는 일단 제가 준비한 컨텐츠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괜찮나요? 이 정도로 저는 이제 준비를 했고, 이제 질의응답을 좀 받아보도록 할까요? 이제 좀 감이 잡히셨죠? 5월은 어떤 달인지, 5월이 어떤 느낌의 달인지 아시겠죠? 매체 문제집은 저도 무슨 문제집이 있는지 몰라요. 일단 수능 특강 꼭 푸시고요. 그리고 서점에 가시면 많을 겁니다. 우리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 하나 했었는데? 해말크한 하루님 지금 계시나요? 우리 해말크한 하루님 안 계시면 내가 안 할 거예요. 오늘 대치명인 갔었는데 선생님 수업 포스트에 연예인 있었다고?
그 연예인이야. 그거 나 아니야. 5월 가정의 달인 줄 알았더니 가슴이 떨려보긴 처음이다. 자, 한번 가볼까요? 쌤, 저는 지금 고3인데요. 3모는 97점, 어우 훌륭하시네요. 4모는 100점인데요. 어이구, 그냥 저는 제가 노베 같고 선지 표현을 정확하게 다 모르는 것 같고 잘 못 읽는 것 같고 불안이 심해요. 그렇다고 개념 인강을 다시 다 듣자니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점수가 못 나오면 그냥 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일단 우리 친구는 겸손한 친구고요. 그리고 이 불안감이 수능까지 끝까지 갈 것이다. 이 불안감이 수능까지 갈 것이다. 예언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너를 승리하게 한다. 아주 기분 좋은 불안이에요. 그래서 더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97점 나오고 100점 나와서 불안하지 않으면 수능에서 미끄러져요. 반면에 97점이 나오고 100점이 나오니까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다면 수능에서 더 꾹꾹 딛고 걸어갈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아니다. 계속 걱정하시라. 구체적인 해야 될 거는 없나요? 있죠. 뭐 하시냐면 되냐면요. 고난도 문제를 많이 푸세요. 많이 풀어서 그대의 고민은 이건 예전에 저였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너무 점수가 잘 나와서 문제가 내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아서 생기는 문제이니 고민이니 매우 어려운 고난도 문제, 예를 들면 리트나 미트나 피셋 문제를 그죠? 풀어서 일부러 틀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남들보다 2걸음 빨리 가는 길이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 심정이랑 어렸을 때 똑같네요. 점수가 너무 잘 나와 생각보다. 우리 친구가 써놨네요. 헐, 완전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제 실력보다 점수가 잘 나오는 게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 네 실력인데 너의 입장에서 그게 인정이 안 될 테니 애초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어. 고난도 문제, 리트, 미트, 피셋 문제를 풀어서 틀려버리는 거야. 틀리고 틀린 부분을 뭐 하는 거야? 메이크업해서 다음에 안 틀리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수능 때까지만 이어줄 수 있다면 수능은 정말 쉬워질 거예요. 그대한테. 아시겠죠? 이거를 아마 많은 강사들이 공감을 못할 수는 있어요. 이런 경험을 별로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일부러 풀었다. 공부 칼럼 같은 거 보면 명준아 독서 기출 분석하라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거냐? 넌 이미 다 했어 나랑. 다 했다고. 구조 분석하라는 거고 정답 선지랑 실제 정답 지문이랑 1대1 매칭하면서 분석하라는 뜻이야. 진짜 필셈 문제, 엘셈 문제 이런 것들 많이 푸시면 오히려 고난도 문제를 풀면은 돼요. 그리고 미리 조언해드리자면 6모나 9모 때 무너질 수 있거든요. 무너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슬럼프는 반드시 한 번은 와요. 아, 그게 지금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 더 뚫으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야식 배고파요. 야식 좀 시켜주세요. 진짜 제발 좀. 배고프다. 또 질문해주세요. 질문. 오늘 좀 질문 좀 받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이들 스터디 러닝 웬만하면 고3은 참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특 독서를 같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스터디 러닝 고3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잘했어.
고2도 하세요. 고2는 네.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사람마다 다른데요. 슬럼프는 쉬어라. 쉬면 한 이틀 노세요. 이틀 논다고 성적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힘들어서 온 거예요. 슬럼프도 열심히 했으니까 온 거예요. 스터디 러닝 신청 방법이요? 저희 입시왕이나 엄태우 국어연구소 밴드로 가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 클릭해서 넣으시면 돼요. 재현아 괜찮아. 쉬어. 이틀 안 한다고 성적 안 떨어져. 안 오르고 오히려 오를 수는 있다. 생각보다 쉬면 성적이 올라요. 생각보다 성적이 올라요. 이런 거 알죠? 여러분 그거 느껴요? 그 피아노를 배울 때 오늘 뭔가를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뭔가 띠리를 배웠어요. 근데 오늘 하면 안 되는데 오늘 하면 안 되는데 한 이틀 뒤에 갑자기 엄마나 이거 왜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될 때 있지 않아요? 농구 운동을 어떤 기술을 배웠는데 오늘은 분명히 안 됐는데 오늘 배워서 연습할 땐 안 됐는데 한 2,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했더니 나도 모르게 휙 하고 돼 있는 경우 있지 않아요? 전 그런 걸 진짜 많이 경험했거든요. 공부도 똑같아요. 문학부터 풀라고 한 적은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데요. 문학 EBS 공부가 뚜렷하다면 문학부터 푸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독서부터 푸셔도 됩니다. 화작부터 푸셔도 돼요. 하지만 그죠? 스마트비님 고3 학교에 수특했는데 중간고사 범위기도 했고 스터디 러닝 다시 푸는 건 비효율인 것 같아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죠? 이거 왜 되는 거지? 이런 거. 동래기 형광과 입시왕 독서 중 고민입니다. 고2 형광 올 수 있다면 희정시 형광으로 오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순서대로 푸는 것이 익숙하지만 어려운 문제나 지문은 빨리 넘기는 역량도 함께 기르길 적극 권유합니다. 순서대로 푸는 걸 하고 싶대요. 하고 싶죠. 그리고 순서대로 푸는 게 편하대요. 좋아요. 하지만 고난도 문제나 어려운 점이 나오면 버리는 연습도 같이 해야 된다. 미련하게 푸는 건 안 된다. 알파만님 중1까지 국제학교 다니다 한국학교 전학원 현 고2입니다. 한자 베이스 없고 문법 체계적이지 못해요. 국어 모의고사 3에서 5등급 왔다 갔다 합니다.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현 고2죠? 문학 개념어요. 문학 개념부터 하시고요. 문법 선택 안 하면 되니까 그냥 화법과 장문 하시고 화법과 장문 매일매일 푸시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문학부터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독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2 대치동 국어학원 유목민인데 엄마 마음에는 선생님 형강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사춘기 절정이라 말을 안 듣는다. 지름길인데 돌아서 가는 것. 제가 지름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의 마음이 곧 지름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안 시키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동래기 형강 수업 분당은 5월 이후에 언제 하나요? 내년 5월이요. 1년에 동래기는 한 번밖에 안 해. 우리 친구는 국제학교 친구는 아직 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장벽이 되게 심한 거예요. 네. 문학 개념은 윤혜정의 나비효과 바이블
근데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요? 문학 개념을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낯선 문학 지문을 보면서 개념을 스스로 뽑아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작품을 보더라도 역설법이네, 반어법이네, 서리법이네, 이걸 뽑아낼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와, 오늘도 태국 일 많이 했다. 류찬서, 중학교 때까지 유학 갔다는데 언매를 선택했어요. 옳은 선택일까요? 한국말 잘하시죠? 지금 채팅창 치는 거 보니까 한국말 구사에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언매 선택해서 언매 열심히 공부하는 건 우리 찬성님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좋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네. 학기 중에 공부 시간 확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가서 최대한 아침 자습 시간 확보하긴 하는데 애들이랑 체육하고 같이 있다 보면 공부하기 집중하기 힘들어요. 쌤은 현역 때 어떻게 시간 확보했나요? 나도 시간 확보 못했어. 못했어. 이게 시간을 짠다고 짜지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게 현역이 어려운 이유야. 그거는 태생이 그래. 음. 그 수준 안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뽑아내려고 그래서 선생님이 효율충이 된 거야, 명준아.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좋아. 어떤 거 눌러야 현금 전달? 현금 전달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현금 전달. 아, 찬서가 너 고3이니? 고1 아니고 고3이야? 어, 엄매 문제 몇 문제 맞히니? 6문제 중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달러 버튼 누른 다음에 그 돈 내면 되지 않나요?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 느낌으로 하는구나. 수능 때 느낌으로 하면 진짜 안 맞아. 화법으로 바꾸지 않을래? 찬서가? 화작문으로 바꾸고 화법과 작문으로 바꾼 다음에 매일매일 화작을 한 세트씩 풀면 이건 최소 점수는 나오거든요. 하지만 엄매는 안 나와요. 6문제가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고1이면 엄매하는 게 일단 추천. 왜냐? 내신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사 입장에서 보면 되게 명확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죠. 아까 이렇게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죠. 저는 딱 들은 순간 바로 딱딱 답이 나오는데. 과외 대 인강은요. 할 말이 진짜 많은데요. 학생이 공부를 진짜 혼자서는 지지리도 안 하는데 옆에 이쁘고 잘생긴 사람 있으면 하는 척이라도 한다. 아, 그럼 과외승. 과외승. 학생이 스스로 공부에 대한 욕심도 있고 좋은 강의, 좋은 컨텐츠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무조건 인강.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인강 강사가 강의를 잘할까요? 과외 선생님이 강의를 잘할까요? 치즈볼. 효림아, 너 과외 선생님이 강의 잘하니? 내가 강의 잘하니?
그쵸? 당연히 해놓고 과외 선생님 이렇게 적으면 대박이지. 그래서 컨텐츠 면에서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관리 면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외가 유일하게 이득인 건 관리죠, 관리.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면 과외 시키시고, 컨텐츠가 중요하면 인강시키시면 됩니다. 네. 제 입시형 얼리버드 강의가 중등 강의로 많이 유명하죠. 중등 아이들의 기초를 쌓아주는 강의죠. 되셨나요? 또 질문이요. 야식 뭐 먹죠? 족발? 저 최근에 살이 좀 빠졌어요. 도네이션 2만원. 여기 통이 크시다. 2만원씩 주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혜슬님.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오셔서 귀한 돈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 오늘 돈 벌었어요. 10만원 벌었어요, 10만원. 아, 예. 기분이 되게 좋다. 진짜 신기하다. 제 1시간 강의 책정 연사료가 한 2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2시간을 해놓고 10만원 벌었는데 기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약간 변태인가요, 제가? 신기하네. 대치명이 동네기 수업 여름방학에 해주시나요? 안 하는데요. 여름방학에는 딴 거 합니다. 5월 동네기와 스터디 러닝을 같이 하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절대 힘들지 않아요. 찬성님, 문학 공부하면서 중세 국어나 시적으로 읽기 힘든 부분이 나면 여러 번 읽어도 어렵다. 그러면 찬성님, 앞으로 5월달 한다는 고전시가만 죽어라 한 몇백 작품 보시고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를 해보시면 금방 뚫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찔끔찔끔 공부하면 평생 그렇게 어려울 텐데 한 달 내내 내가 고전을 조질 거야, 중세를 조질 거야 라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요, 한 달이면 점령 가능하거든요. 외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중개명인 방학 때 국내기 문내기 하지 않을까요? 네. 기숙사에 있으면 어렵죠, 스터디러닝. 네, 아무래도. 그러게요. 저 오늘 10만원 벌었지만 유튜브가 4만원 가져간대요. 챗.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궁금한 게, 구독은 왜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좋아요는 왜 누르는 거예요? 좋아요 누르면 뭐 유튜브 랭킹이 올라가나요? 아니 기분만 좋아지는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궁금하다. 왜 그럴까요? 맨날 좋아요도 눌러달라고 하잖아요. 그쵸? 눌러달라고 하잖아요. 어머, 내 소리 들어간다. 자, 여러분.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알고리즘에 더 많이 노출돼요? 여러분, 당장 누르세요. 좋아요 빨리 누르고 오시란 말이에요. 좋아요가 수익과 연결돼요? 좋아요 안 누르기만 해. 나 안 할 거야. 나 강의 안 한다. 자, 말씀드리지만 전 언제든지 혼자 도망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빨리 눌러주세요. 질문! 또 딴 궁금한 점. 네, 뭐든 좋습니다. 고3 관련된 질문은 제가 날이면 날마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고1인데 스터디 러닝하면 힘들 것 같다고 안 하는데요? 그럼 나중에 시키세요. 여러분, 스터디 러닝은 강의가 아니에요. 스터디 러닝은 강의가 아니니까 제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강요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좋은 마음에 그냥 하고 있는 거라서
그쵸. 절대로 요구하시거나 무리한 부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너 왜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 도망갈 거예요, 진짜. 네. 서로가 서로에게 선의를 베풀고 있어야 돼요. 전 이게 스터디 러닝의 기본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도 저에 대한 고마움, 저도 학생들에 대한 고마움. 동네 얘기를 들으시려면 대치명인학원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2번 눌렀어요? 나이스. 다른 걸 안 한다고 하는데 러닝은 너무 쉽게 오케이 해서 오히려 제가 당황했다. 학생도 본인도 내가 문제집을 한 권도 제대로 안 푼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러닝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들으세요, 뭐 제발 들어와 주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맞다. 2번 누르면 취소. 재현아, 재현님 2번 누르면 취소 싫어요. 당했다. 이거였구나. 자객이다. 자객이었어. 선택 과목, 문학, 비문학 순서. 저는 솔직히 추천해드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면 선택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정보량이 엄청 많아서 아침 8시 40분에 선택 과목은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 선택 과목은 중간에 풀라고 보통 많이 권합니다. 고3인데 엄매가 아직 암기가 완벽히 안 돼 있어도 선택했으면 이대로 가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암기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기뿐만 아니라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돼요. 문법은 이론과 문제풀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론을 4바퀴 했다면 문제집도 4권 정도는 푸셔야 성적이 안정감 있게 나옵니다. 이 불균형에 의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법은. 다담님, 인간커리 들으면서 따로 다른 학원에서 문풀 5주 엄마가 당기래요. 인강 선생님이 문제를 충분히 안 풀어주시고 숙제가 충분하지 않다면 문풀 하는 건 나쁘지도 않고, 다담님이 고3이시라면 스터디 러닝을 하시는 거는 돈도 적게 들고 힘도 덜 들 것이다. 문제풀이 순서만 바꿔도 등급이 많이 오를 수 있나요? 네,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매우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작년 수능 4등급 받았는데 순서 바꾸고 나서 현재 모고 보면 1등급. 그거는 문제풀이 순서도 바뀌고 성장해서 그래요. 성장. 지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문학, 선택 과목, 독서 중심으로 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 안에서도 문학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맨 뒤로 뽑아서 문학을 맨 마지막에 한 지문 정도 더 풀 수 있겠죠. 독서도 맨 어려운 건 맨 뒤로 뽑을 수 있겠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교차해요. 문학 선택, 독서, 문학 독서, 그리고 아까 선택에서 안 풀었던 게 있다면 선택, 이런 식으로도 교차가 됩니다. 올해 수능 비문학 영역 어떻게 저 예측 못해요. 왜냐면 아직 9월 모의평가도 안 나왔기 때문에 고모평 보고 나서 한번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스트라다무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풀 순서 알려드렸어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6월 모의평가 잘 보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고요.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육모 후기 그리고 육모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진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이 강의는 스위트 채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름방학에 동내기 현강은 여름방학에 동내기가 없어요. 다른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표 친 거 다시 확인해서 그 문제는 맞았는데 맞았다고 확신해서 그냥 넘어간 문제가 틀렸더라. 그러면 내가 왜 틀렸나? 왜 그때는 판단을 제대로 못했나? 그 고민을 적어두고 옆에다 메모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어강사 엄태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